서울 조용한 아파트 단지,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5세 최영숙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손뜨개질을 하며 창밖으로 피어나는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은 수십 년간의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뜨개질을 할 때만큼은 놀랍도록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최영숙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이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5억 원 상당의 이 아파트와 2억 원의 예금은 할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식당일, 청소일, 그리고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작은 가게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이제 드세요. 며느리 정미연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뜨개질을 내려놓았습니다. 3년 전 아들 김준호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 최영숙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아들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지. 이 집도 넓으니 다 같이 살자. 할머니의 제안에 준호와 미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할머니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손주 민지와 동생 민석까지 함께 살게 된 첫 1년은 할머니에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미연은 아이들 학교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지와 민석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신나게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 준호는 항상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미연도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일을 도우며 손주들의 학교 등하교를 챙겼고 가끔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이 피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발표 있는데 도와주세요. 민지가 할머니에게 기대어 앉으면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지 발표 잘할 수 있게 할머니가 도와줄게. 주말이면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에는 벚꽃 아래서 도시락을 먹고 여름에는 분수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걷고 겨울에는 따뜻한 호빵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도 공원에 와요. 민석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최영숙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외식하는 거 어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집에 가요. 준호의 제안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외식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항상 최고의 자리를 어머니에게 양보했고 미연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골라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변해가는 일사.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미연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아침 식사를 미연이 무시하고 새로 차려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건 아이들 입맛에 안 맞아요.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할머니는 상처를 받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방식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국이 짜다며 인상을 찌푸리거나 할머니가 정리한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치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옷은 이렇게 개야 해요. 어머니, 이 그릇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 선반에 넣어야 해요. 어머니, 아이들 간식은 제가 정해서 줄게요. 어머니가 주시는 건 너무 달아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미연의 지적에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이지만 점점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손주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미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는 일에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이 집은 우리 가족의 공간이에요. 미연이 할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 최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연아, 내가 뭘 간섭했니? 나는 그저 어머니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사주시고 제 육아 방식에 간섭하세요. 저도 엄마로서 제 방식이 있어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단지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진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준호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미연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공간에서 점점 손님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할머니는 점점 자신의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준호 회사 동료들이랑 식사하러 가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미연의 말에 할머니는 쓸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변해갔습니다. 미연은 아이들이 할머니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방에 너무 자주 가지 마. 할머니도 쉬셔야 해. 민서가, 할머니가 주신 과자 먹지 마. 저녁 식사 전에 간식 먹으면 안 돼. 아이들은 점점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할머니보다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혼자서도 학교 갈 수 있어요.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요. 어느 날 민지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서 할머니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할머니는 제외되었고 가족 여행 계획에도 할머니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은 좁은 펜션이라 어머니까지 모시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뜨개질을 하거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며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배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가 오랜만에 할머니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영숙 할머니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자리를 권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과의 대화는 할머니에게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IT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투자는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이고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할머니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물었습니다. 사실 꽤 큰 금액이 필요해요. 어머니의 예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이자와 함께 꼭 갚을게요. 최영숙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눈빛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통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 집 명의도 제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사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해서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집 명의까지 바꾸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어차피 이 집은 어머니의 집이고 우리는 그저 함께 살 뿐이죠. 사업이 성공하면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은행과 부동산에 가서 재산 이전 절차를 밟았습니다. 5억 원의 아파트와 2억 원의 예금이 준호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좋은 소식 가져올게요. 준호는 모든 절차가 끝난 후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재산 이전 일주일 후 미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고 할머니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연이 할머니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계실 곳이 없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어머니께 작은 월세방을 구해드렸어요. 최영숙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형식적인 절차였니?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는 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공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미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감정적이구나. 내 모든 걸 빼앗긴 어미가 감정적이라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사는 내일이에요. 짐을 정리해 주세요. 미연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과 손주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에 몇 벌의 옷과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남편의 사진과 몇 가지 추억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손녀 민지가 할머니의 방 앞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어야 한단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곧 돌아올 거야.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새로운 거처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 방 한 칸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단촐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내가 이미 내 모든 걸 가져갔으니 이제 더 이상 줄 것도 받을 것도 없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의 창가에 앉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할머니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쫓겨나 작은 월세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배신감에 힘들어 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모아온 금반지들을 아들 몰래 챙겨왔던 것입니다. 이 금반지들을 팔아 얻은 돈으로 할머니는 당장의 생활고는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야.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할머니는 조금씩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영수가, 우리 오늘은 국수 먹으러 갈까? 그래, 순자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떨자고. 두 할머니는 종종 근처 국수집에서 수다를 떨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동네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 할머니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기도를 통해 할머니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고 아들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곧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민지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영상통화로나마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뜨개질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자신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뜨개 목도리 정말 따뜻해요. 라는 구매자의 후기에 할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홀로 서기를 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비록 아들과는 멀어졌지만 새로운 인연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해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지 2년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날, 할머니의 작은 월세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어 아들을 들였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서로 마주 앉은 모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아파요.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병이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간경화 말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간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 중에서 검사해 봤는데 미연이와 아이들은 혈액형이 맞지 않아요. 어머니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최영숙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어머니. 준호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서. 할머니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이식을 해주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는 거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보마. 아들 준호의 간경화 소식을 들은 후 최영숙 할머니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배신한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 그것은 할머니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머니는 매일 새벽 동네 절을 찾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전 새벽녘,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108계단을 올랐습니다. 매 계단마다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법당에 들어선 할머니는 향을 피우고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버렸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제 몸에서 나온 핏줄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용서하고 제 몸을 내어줄 자신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와 모성애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아이는 절 버렸어요. 제 전 재산을 빼앗고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위해 제 몸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제 뱃속에서 10달을 지내고 나온 핏줄이에요. 그 아이가 아프다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밤새 부처님 앞에 앉아 고뇌했습니다. 때로는 흐느끼고 때로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할머니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모두 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아들을 미워하는 것도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도 모두 저의 선택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부처님께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제 몸을 내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며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결정입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간이식 수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도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할머니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아, 간이식을 해주마.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라. 이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야.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일부가 아들의 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아니면 마지막 희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오든 할머니는 이제 평온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찾은 용서의 의미였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그 표정은 곧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내 간을 주는 대신 내가 가져간 모든 것을 돌려받겠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집, 내 통장,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거야. 법적으로 확실하게.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힌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건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사업 자금으로 많이 묶여 있고. 그럼 간이식도 어렵겠구나.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 내 목숨이냐, 내 재산이냐. 준호는 할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모든 재산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든 법적 절차는 수술 전에 완료되어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아내 미연과 함께
할머니의 월세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미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준호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서류에 서명해.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재산 반환 계약서,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 통장 반환 동의서 등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간이식하고 돈 문제는 별개예요. 어머니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미연이 항의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낼 때는 그렇게 냉정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택은 간단해. 서명하고 간이식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가. 미연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하나씩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다시 할머니 명의가 되었고 통장도 할머니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물론 2년 동안 준호 부부가 사용한 돈은 이미 상당 부분 줄어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수술 전날 할머니는 병원 대기실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헬쑥해져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수술이네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내 몸에 내간이 들어가겠구나.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다. 난 그저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간단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간 일부를 아들에게 주었고 두 사람 모두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간이식 수술 후 할머니는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수술 후 몇 달간 회복에 집중했지만 그의 건강이 점차 좋아지자 할머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준호가 완전히 회복된 후 할머니는 며느리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이제는 내가 나에게 보답할 차례야. 미연은 할머니의 목소리에 당황했지만 할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너희가 나에게 했던 대로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보답해야 할 때야. 너희가 나에게 모든 것을 뺏고 쫓아냈듯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부양해야 해. 미연은 할머니의 말에 놀랐지만 할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연에게 모든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등 할머니가 미연에게 당했던 모든 일을 미연에게 시켰습니다. 미연은 처음에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며 입을 닫고 일을 했습니다. 미연아, 이 요리는 내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이 방은 내가 했던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해. 네, 어머니. 할머니는 미연이 일을 할 때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연은 할머니가 당했던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복수의 달콤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이해하게 될 거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연은 점점 할머니의 요구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장악했고 그 과정에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할머니의 복수는 미연에게도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할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연아, 이제는 늦었어. 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그건 나에게도 소중한 보답이 될 거야.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장악했고 그 과정에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용서의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즐기며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민지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너희가 많이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원날, 준호는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내 집으로 돌아가지.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할머니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살 곳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이제 규칙은 내가 정해. 내 집에서는 내가 주인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내 몸에는 내 간이 흐르고 있다. 내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 몸의 일부를 주었어. 그 의미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랜만에 느끼는 자신의 공간에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후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더 이상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대신 작은 월세방을 구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함께 살게 해주세요. 준호가 애원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함께 살면 또다시 상처를 주고받을 뿐이야.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자.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다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거실에 다시 걸고 오래된 가구들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할머니의 향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주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와 민석이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것은 언제든 환영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할머니는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왜 여기 안 살아요? 어느 날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란다. 하지만 너희는 언제든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잖니.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서로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손자녀에게 조부모는 부모의 엄한 꾸중이나 체벌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위안처가 됩니다. 할머니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복지관에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냈습니다. 손뜨개질로 만든 소품들을 판매하는 작은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복지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해. 할머니는 이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됐구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주말과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평일, 그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써나가야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최영숙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손주들은 주말마다 찾아왔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 보면 오히려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둘째, 권위의식을 버리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대화할 때 명령하거나 훈계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손주들은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왔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들 부부에게 버림받은 후 처음에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지만 할머니는 스스로 일어서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나 자신이요. 나의 과거요. 나의 미래입니다.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본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면 훗날 내가 공경을 받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들 부부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서러운 일이고 늙어가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노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년의 삶,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인생의 지혜에 대한 이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노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배움의 연속입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최영숙 할머니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채널에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